오늘 조선일보에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하나씩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두 헌법 전문가들이십니다. 같이 보시죠.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인용될 것이다. 왜냐? 국회에 군을 동원했고 위헌이 명백하다. 그게 아니라면 계엄은 남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얘기입니다. 위법성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위법성은 있지만 그게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보셨던 각하 얘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학장입니다.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부터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했어야 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느 헌법학자 의견에 좀 무게를 실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다 맞는 말이에요. 저보고도 만약에 셋 중에 하나 딱 정해놓고 인용으로 결정만 한번 써봐라. 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각으로 써봐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각하 써봐라. 그럼 제일 쉽게 제일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른바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 3명이 기각을 쓰고 각하를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 특히 탄핵 심리는 이게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아니고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저분들이 다 헌법 전문가들이거든요. 다 헌법으로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가운데 계셨던 그 황도수 교수님은 헌법연구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거의 1호 헌법연구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했는데도 판검사도 안 하고 헌법연구관으로 쭉 평생을 갖다 살아오신 분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기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하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어땠습니까? 12월 7일에 1차로 탄핵소추가 그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제 기억에 그때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다라고 했고요. 12월 14일에 당연히 그 탄핵소추에 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게끔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내란죄가 이런 식으로 빠질 줄 알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의원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내란죄가 흐지부지 이렇게 됐었으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0석은 절대로 못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은 각하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이른바 보수 재판관들 최소한 3명 이상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헌법학자 3분의 얼굴, 이름, 직함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내놓은 답변들입니다. 각하를 낸 것 좀 보시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부터 헌재는 심리를 중단했어야 한다. 이 얘기는요. 헌법재판소의 산파라고 하는 허영 교수님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허영 교수 얘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 아닌가? 차 변호사님.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국회 측에 먼저 힌트를 줬다. 힌트를 줬다.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래서 각하를 해야 한다. 요즘 국민의힘 쪽에서 잠시 뒤에 지난 주말의 집회도 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각하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도 내 각하 판결 쓰면 제일 쉽게 쓸 수 있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근데 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마치 문영배 그 헌법소장 대행이 이걸 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국회 소추위원단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재판부의 의견을 어떤 권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상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가 이걸 권유를 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빼겠다, 넣겠다, 남겨두겠다 아직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도 평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판단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각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저도 뭐 이 부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철회란 말을 썼어요.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철회가 안 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이 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중간 헌법재판 과정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뭐였습니까? 대부분 내란죄와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예.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곽정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곽정근 사령관의 어떤 체포 지시 여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냐? 그 당시에 그리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이거 국헌문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란죄를 다투지 않을 거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쟁이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평의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평의 과정에서 지금 뭔가 이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게 지금 학계의 얘기입니다. 그 이견이 뭘까?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란죄를 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평의에서 경론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셨습니다. 최 의원님, 탄핵 기각될 거다라고 예상한 황도수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길조차 못 잡는 건 추가 변론, 증거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겼을 가능성이다. 자, 문영배 소장과 이민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달 18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아까 전에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늦춰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예.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란죄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철회돼 있는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 안 했어야지. 사실상 철회라는 얘기 사실상 철회라는 건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설명이고 네. 실제 그러면 철회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내란죄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뭐 이 탄핵을 인용하자는 그런 재판관들과 그렇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하자는 재판관들 사이에 내란죄 부분에 관한 논쟁이 지금 그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 하나.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걸 계속 지금 재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소위 탄핵을 인용하자는 세력 쪽에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6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평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4월 18일까지 안 채워진다면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민선 재판관 임기 그냥 4월 18일 끝나고 나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그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고 네. 그 전에는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8명 중에 좀 2명이 퇴임하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으로서는 의결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죠.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영배 소장대행과 이민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행이 그 몫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거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까지 3명이 한 세트가 될 가능성도 있죠.